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35회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2020 한 아세안 패션위크가 29일 부산 수영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총 24개사 인기 패션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패션쇼와 부산 지역 8개 대학 예비 디자이너들이 꾸미는 패션쇼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행사 관계자는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공개된다고 밝혔는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부담스러워서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패션쇼에는 셀럽들과 수많은 인파가 몰려야 제맛인데 말이죠.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패션쇼가 패션 위크뿐만은 아니겠지만 다가오는 2021년 패션쇼에는 예전처럼 북적이는 패션쇼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오프닝을 이렇게 씹은 적이 시즌 3에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자리가 바뀌니까 어색해서 그런가? 자리 바뀌니까 참 좋네요. 예. 원래는 어디였어요? 원래는 저기 지금 우리 태근이 형님이 앉아 계시는 저 자리인데. 아니 여기가 편하네. 아니 제 옷을 입은 거 같죠? 예.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서야 지금 시즌 3 35회입니다. 35회 제가 이 메인 자리로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네. 오늘 며칠이죠? 10월 29일. 29일. 기념일로 동그라미 쳐놔요.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근데 네. 그 DJ 강이 얘기했던 대로 그거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하는 거고 아마 부산 소물 패션 협회인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그걸 거예요. 그거는. 네. 지난주에 이제 서울 패션 위크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대 패션 행사는 서울 패션 위크니까. 네. 그것도 이제 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어요. 음. 그래서 기자들한테 옛날처럼 프레스 이런 것도 발급 안 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취재할 게 없으니까 현장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해놓고 딸랑 온 거는 비번하고 비번 그러니까 게스트 웹하드 다운받을 수 있게. 다운받을 수 있게 비번만 보내왔어요. 그게 다예요. 아 근데 제가 이 부산 수영구에서 오늘 열린 그 패션쇼 사진을 보니까 모델들은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 좀 그렇더라 좀.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원초적인 방식의 온라인 런웨이고 지금은 그런 형식도 다 깼어요. 서울 패션위크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영상을 만든 거예요. 패션 필름처럼. 패션 필름처럼 자기 옷을 모델들이 입고 막 숲에서 막 돌아다니는 걸 찍든지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보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형식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코로나가 네, 없어지더라도 동감입니다. 물론 이제 현장 패션쇼는 분명히 하겠으나 이런 방식의 것들로 굉장히 진화될 거라는 그리고 그 영상을 가지고 바로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되지 않을까라는 건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패션쇼의 이 주된 목적이 이 바이어와 연결해서 판매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 유통 구조가 큽니까? 아니면 트렌드를 일반인들에게 좀 전달하는 의미가 큽니까? 둘 다죠. 둘 다. 둘 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둘 다. 둘 다인데 뭐 저는 이제 바이어 입장이 아니니까 패션쇼에는 좀 셀럽들도 좀 오고 그 셀럽들 취재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형성되고 네네. 좀 축제잖아요 이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어요. 예. 아무튼 내년에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패션쇼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리가 바뀌니까 이거 진행 제가 순서를 깜빡깜빡합니다.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태근이 한태근 형님 변리사입니다.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출석했습니다. 2주 연속입니까? 네, 3주 연속. 3주 연속입니다. 3주 연속. 3주 연속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서 저한테 네. 욕을 안 줘. 아, 나쁜 사람. 차비도 안 줍니까?
차는 태워줘요 집까지. 얼마나 그래도 좀 나이딩. 귀엽네. 미안한 구석이 있나 네, 보네. 그렇죠. 네. 미안한 것도 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 방향인데 네. 집에까지 그래도 모셔다 드리고 예. 좀 열심히 하니까 챙겨주세요. 아, 네. 예. 우리 B급 인생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B급 인생입니다.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매번 동일한 패턴으로.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그거 마스크? 상세 페이지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안심이 됐어요. 이것 예. 때문에 마음 졸였거든요. 마스크요? 아, 지난주에 우리 미호누님이 오셔가지고 뒷부리 때 마스크를 어떻게 홍보와 마케팅 영업 전략을 엄청 해야 혼났어. 되는지 새벽 3시 반까지 들었죠. 그거 좀 까먹지 말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상세 페이지 물론 잘 나온 거 너무 축하드리고 좋지만 상세 페이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초면인데 저희 패션쇼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구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문군의 인디신에서 인사를 한번 드렸다고 그렇죠. 하는데 파일럿 방송이었죠. 예. 파일럿 방송. 우리 뭐 닉네임으로 갑니까 아니면 닉네임으로 가도 좋아요. 조이스님. 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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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닉네임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얼굴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저희 이 패션쇼에는 어떻게 좀 나와 주시게 된 거죠?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 오늘 근무를 열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니 오늘 시간이 있냐고. 그래서 집까지 있는 태워준대요? 스케줄을 빼고 왔습니다. 원래 선약이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탤런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영역이 있으세요? 뭐 디자인 그쪽에서 관장하는 게 디자이너들의 업무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디자이너들의 상품을 직접 입어보고 막 영상을 촬영하고 그런 끼가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밖에서 키도 뵐 훤칠하시고. 때는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여기 협회에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에도 직접 네. 했었죠. 네. 야, 그 정도라니까요. 협회에 있으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유. 한국의 패션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갑자기 있어요. 톤이 바뀌었어. 갑자기 톤이 바뀌었어. 아니 거기가 좀 정직되어 있잖아요. 네. 많이 아니, 정직된 네,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내일 패션 산업협회에서 코리아 패션 페스타 그거 내일 개막하거든요. 네. 참 이 지금 방송이 언제 되는데 지금 내일 걸 그렇구나. 얘기하는 정말. 어쨌든 패션 산업협회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개막식을 개막식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잘 했죠? 네, 잘했습니다. 잘 끝났죠. 네. 예, 상황리에 많은 인파가 지금도 하고 몰렸다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고. 15일까지 개막식에도 되고 많고. 이게 6월 달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예. 반응이 좋아서 이 2탄으로 지금 다시 개최를 했다고 해요. 아무튼 뭐 협회는 잘 굴러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문군의 인디씬에 한번 나오고 나서 오늘 연락 받았을 때는 네. 선야까지 취소하고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유. 기억이 참 좋았다라든지. 네, 그때 기억 되게 처음 오디오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네. 너무 잘 해주셔서 편한 뭘 분위기 잘해? 속에서 뭘 잘해? 편안하게 내가 아는 그 스타일을. 끝나고 분위기를 쓰러졌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어. 인상에 되게 많이 남았고 아무튼 재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럼 재밌게 네. 편안하게 네, 해주시면 이끌어주세요.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에디 형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제가 엊그제 네. 집 앞까지 찾아가서 아주 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나오겠다는 거 다음 주에 나와라. 다음 주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나와야 된다. 제가 좀 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상사하고 꼭 부하 직원의 이야기 같아요. 네. 좀 잡을 땐 잡아야 됩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얼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댓글 소개 좀 하고 넘어갈게요. 27일 날 박군 천사님이요. 오랜만에 출첵을 해주셨고 새 인물이 왔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새 인물이 누굽니까? 미오미오? 미오하고 저 호치도 지난주에. 그렇군요. 예, 오랜만에 라세라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오랜만에 오셨네요.
패션쇼 말고 다른 방송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방송에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서 몇 번 여쭤봤던 분인데 라세라님이요 27일 날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선 댓글 후 청취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바쁜 일이 많아 밀려있던 방송을 들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10월 27일 날 안녕하세요. 닐리리님이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호님도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근 전 책상 앞에서 저녁을 먹으며 유튜브 시청과 동시에 팟캐를 듣고 있어요. 로그인 안 된 PC라 패션쇼로 검색했는데 피를 많이 내려 슬프네요. 아이고 맨 위로 올려줬으면. 점심때 방문한 동네 아울렛 의류 할인 코너에는 모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주말 할로윈 코스를 준비하는 친구들 소식도 은근히 들려오고 이 훈풍이 계속되기를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이 패션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닐리리님 댓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조이스님이 네. 네. 저도 다운은 8에서 9벌 정도 되는데 디자인이 달라도 매년 겨울마다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들어 매년 새로 사고 싶어지네요. 손빨래의 관리도 귀찮고 부피도 많이 차지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 숏으로 개량. 은 하반신이 추워서 못하겠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다운 말릴 때 세탁소 옷걸이를 마름모로 만들어서 두드려주는데 잘 펴져서 좋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겨울 아이템 시리즈로 다운을 했었거든요. 예. 참고로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다운 베스트를 입고 나왔어요. 이런 후디 남성들. 지난주에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입고 왔어요. 정말 어쨌든 예. 요렇게 요즘 같은 요런 간절기철에 요런 방식으로 후디를 하면 괜찮다는 거. 네. 보온성은 좀 뭐 되겠고 네. 그렇죠. 우리 조이스님은 저렇게 입은 스타일의 남성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협회 관계자로서. 협회 관계자로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때? 개인적으로는 비추해요. 왜요? 왜냐 이게 조금 경량 패딩인 거죠. 근데도 약간 조금 두툼한 감이 있어서 조금 이게 정말로 좋아요. 편하게 그죠. 하겠죠. 예. 보온성도 뛰어나고 아무튼 뭐 그 보온성이 뛰어나고 편하지만 패션으로는 점수를 안 비추다. 줘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협회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의상이 굉장히 좀 화려. 예 센스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코너는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를 보면 삼성그룹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뉴스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던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이 했던 상속 등 불법 탈법은 다른 기업들이 모범이 됐다는 오점도 남겼습니다.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법정 구속된다는 소식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행이 달갑지는 않지만 과거 자신의 오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국정에 대한 감사는 없었고 오로지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남은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면서 공수처가 본격화됐는데 그 추천위원들이 과연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격전지를 찾아 표심잡기에 몰두하고 있고 WTO 사무총장을 두고 우리나라 유명인과 상대 후보를 두고 미국과 유럽 등으로 갈라지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미국 월드시리즈는 LA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이 났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선수로 등록이 됐습니다.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LG화학의 배터리 분할안을 두고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할을 추진하는데 LG화학의 대주주인 국민정음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을 뒤집은 것인데 이를 두고 한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국민연금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곡절을 겪으면서 조금 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 뭐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예,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사실 그 사망 소식 뜨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썼다던 편지? 저도 들었어요. 편지. 저는 몇 군데서 받았어요. 네. 근데 봤는데 그 사실은 누가 쓴지 아십니까? 이었었어요. 아, 누가? 이거 쓰셨어요? 그 이건희 회장의 네. 집사, 집사가 그분이 쓰신 거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짜 편지라고만. 맞아요. 가짜 편지고 측근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검증이 안 됐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새롭게 네. 나왔고요. 우리 짧게 좀 그 패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선이 다음 주 저희 이제 녹음 그렇죠. 방송이 나오는 시점에 이제 할 텐데 우리 태근 형님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바이든 아니에요? 지금 상황. 그래요. 오늘자 뉴스 보니까 또 그래요? 트럼프 우세가 몇 군데서 좀 점쳐지고 있고 음.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 솔직히 생각. 저는 누가 되든 관심은 없어요. 솔직히. 네. 어차피 누가 되든 우리나라한테 큰 도움이 될까? 나는 항상 난 미국 대통령이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나왔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 사는 거지 우리나라를 뭐 하는 위해서 정책을 펼 사람들은 아니기 우리나라 때문에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트럼프가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조이스님은 혹시 정치에 대한 관심 좀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패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블랙야크가 정승필 전 이랜드그룹 미국 법인장을 신임 사장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BYM 블랙야크의 사장 자리는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정문석 전 사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무했고 정 사장이 퇴임한 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 신임 사장은 이랜드그룹이 뉴발란스를 성장시킨 주역이며 미국 법인장으로 부임한 뒤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블랙야크의 미래 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블랙야크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협회에서 바라볼 때. 내셔널 브랜드. 저희는 어느 한쪽 그 기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중립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요. 그거 말을 물어보면 되죠. 협회 회비를 얼마 내느냐. 어쨌든 제가 이제 뒤에서 잠깐 이제 뭐 요 부분에 대한 거 하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듣긴 했는데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상고처를 해서 데려왔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굉장히 젊어요. 업계에서 유명합니까? 그쪽 스포츠하고 그쪽 바닥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조직 장악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분이 굉장히 젊어요. 70년생이에요. 70년생이 사장으로 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정도 기업에. 예. 부럽다. 이번 영입으로 또 블랙야크가 한 단계 더 해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략기획실 쪽에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영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예, 다음은 패션 시장의 10월 매출 상승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와 추위로 10월 초반 반짝 매출 반등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10월 들어 3주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웃도어의 신장률이 눈에 띄는데 노스페이스는 지난 10월 18일까지 10월 누계 매출이 전년 대비 47%나 상승했고요. 그 전주에 비해서도 21.4% 상승했습니다. 이어 K2는 10월 누계 매출이 44%, 지난주 대비 12.4%였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37%, 9.1%, 그 다음에 아이더는 26%, 16.2%, 고롱스포츠는 13%, 8.2%, 블랙야크는 11%, 8.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골프웨어 파리게이츠는 10월 18일까지 누계 매출이 41%나 상승했고요. 핑은 25%, 와이드 앵글도 16% 신장했습니다.
아동복에서는 누발란스 키즈가 10월 18일까지 누계 매출 기준으로 52% 신장했고요. 블랙야크 키즈 37%, 노스페이스 키즈 35%, 네파 키즈 60%, 닥스 키즈 22%등 많은 브랜드들이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는 왜 없어요? 필라는 도착을 많이 빠졌나 보죠. 긍정적인 뉴스네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굉장히 좀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추석 그 연휴 그 특수가 조금 이어지고 그때 10월 초에 바짝 추워져서 그때가 딱 그런 계절적인 영향으로 상승세가 일어난 게 아닌가 분석했는데 3주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소비를 밀어놨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뭐 다음 달 초까지만 이어진다면 저 이거 경기 전망 다시 해야 될 거. 상반기에 좀 까먹었던 그렇죠, 거를 그렇죠. 하반기에 지금 보충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추세로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어질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다음 주 초반에 뭐 계속 지금 매주 제가 이거 체크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주 초반에 한번 봐야겠지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네. 예. 다음 이슈는요. 이어 삼성물산 패션 부분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는 뉴스입니다. 아하. 삼성물산의 3분기 패션 부문 매출은 3,41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0억 원, 약 10% 하락했고요. 2분기에 비해서도 10% 이상 주저앉았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0억 원으로 전년 마이너스 150억 원에 비해서 적자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이 같은 패션 부분 매출 하락에 대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으나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분기에 비해서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인을 잃어버린 패션 부분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 패션을 관장하고 있던 이서연 이사장이 삼성복지재단으로 이동하면서 선장 없이 항해하는 범선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삼성물산이 패션 부분을 책임지는 그 수장격이 없습니까 지금? 네. 사장급은 아니고 본부장이에요. 본부장이. 네, 이게 삼성물산이 지금 부문이 4개 부문이에요. 크게 예. 건설, 그다음에 그 리조트, 네네. 제일 뭐죠? 그러니까 네. 패션 부분, 뭐 이렇게 4개인데 어쨌든 네. 화학 부분인가 이렇게 4개 부분인데 그 4개 부분은 다 사장들이 3개 부분은 다 사장이 있는데 패션 부분만 사장이 없어요. 여기만 이 사장 네. 수장이 없군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 알아? 패션 부분이 규모가 작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계속 그 패션 부분의 대표를 맡고 있던 이세현 사장이 손을 떼면서 이사장으로 갔어요. 복지재단 이사장. 그때부터 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빨리 영입을 하든가 내부에서 좀 찾아서 앉혀야 될 텐데. 저도 기사를 썼지만 요거 말고도 이제 삼성 그 전체 그룹 계열이 이제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한테 분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화 될 거예요, 분할이. 근데 결국에는 패션 부분하고 그 제일 기획하고 이런 쪽 라인들,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선 씨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그럽니다. 뭐 이런 분석 참 개인적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누가 가져가든 매출이 뭐 340억이 떨어지든 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콩고물이 저한테 좀 떨어지게. 저는 뭐 떨어질 게 저도 없어서.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회비를 좀 더 많이 낸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거는 저의 이제 하기야 뭐 회비가 들어와도 뭐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본인 콩고물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반면 코웨 패션은 코로나19 한창인 상황에서도 지난 3분기 매출이 880억 원, 영업이익이 15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8% 감소한 것이지만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패션 사업 매출은 769억 원, 영업이익은 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0.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9%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 전 이슈 뉴스와 같은 맥락으로 뭐 지금 패션 업계 브랜드들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일환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패션업계의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패션 상품 특별 할인 판매 행사인 코리아 패션 마켓 시즌 2를 개최했습니다.
코리아 패션마켓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유통 납품업체 상생 협약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 기업들을 위해 산업부와 업종별 단체, 그러니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소매산업연합회 등이 만든 패션산업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6월 개최된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1에서는 한국패션산업협회의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과 판매 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등 실질적인 참여 유통사의 지원으로 행사에 참여한 193개의 브랜드 기업들이 단기 매출 확보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 여기 또 관계자가 나와 계시니까 시즌 1 때 좀 반응이 괜찮았어요? 네. 왜냐면 네. 그때 한창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있는데 그때 이제 확 불을 지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소비 매출도 좀 나오고. 네. 매출도 좀 나왔고 그때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수수료를 대폭 낮춰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예. 판매되는 것들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줬다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업체들이 이제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고 네. 그리고 뭐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홍보를 하니 이제 소비자들이 왔고 예. 네.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온라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조금 네, 더 행사 맞아요. 규모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시즌 1보다 네. 조금 더. 시즌 1 기획할 때 시즌 2를 이 시점에 기획했습니까? 안 했죠.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러면. 좋았으니까 이제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예.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계속 좋고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없어. 레퍼런스가 좀 쌓입니까? 예. 1만만 원. 그게 정답입니다. 예. 잘 될수록 안 좋은 거야. 예, 패션 읽어주는 남자까지 살펴봤고,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인데 지난주와 이어져서 겨울 아이템 시리즈 3탄입니다. 주제 소개 누가 해주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겨울 아이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무스탕을 혹시 아시나요? 무스탕하죠. 네. 90년대 초반 유행했던 스타일인데요. 양털로 만든 겨울 코트나 재킷을 통틀어 무스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무스탕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데 무스탕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20대 뭐 젊은 30대 사이에서 무스탕이 좀 유행을 해요. 네,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 연예인들이 무스탕을 입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그게 다시 붐이 일어났다고 해요. 패션 업계 이 브랜드에서도 좀 무스탕을 띄우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인플루언서가 입고 나오면 브랜드에서 좀 아니고 의도적으로 스트리트나 이쪽에서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레트로의 한 방식이잖아요. 지금 레트로가 계속하면서 네, 90년대의 초중반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 스타일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것들이 계속 복각이 되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무스탕이에요. 무스탕. 무스탕 하면 저는 기억이 참 저는 이제 부산이라 패션 스타일이 이 서울과 수도권과는 좀 달라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스탕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때 입고 다녔어요. 그랬습니까? 네, 서울에도? 서울에도. 인덕원에도 저 인덕원 출신이라 저는 무스탕을 굉장히 그 어른들만 입는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사서 입으면서 되게 내 스스로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된 것 마냥. 그런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무스탕이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에 모피가 이렇게 탁 달려 있어서 맞아. 부의 상징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숏해지고 슬림해져서 털도 조금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입기 시작한 거야. 그 후에 나 이제 그 대학 이후에 네. 그러면서 학생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유행했었고요. 그거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아예 무스탕 말고 그냥 가죽 재킷 흘러가는. 흘러가는. 근데 이 무스탕이 아무리 찾아봐도 어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왜 무스탕이라고 그러지? 이거 코리안 콩글리시예요. 맞아요. 저 찾아봤는데.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이거 원래 이름은 무탕인가라는 네, 그게 맞아요. 있어요. 무탕.
그게 아마 무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 프랑스 프랑스어 말이라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이걸 무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콩글리시가 되면서 무스탕이 된 거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어원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아니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무탕인데 아무리 무탕을 네이버에 찾아봐도 안 나와. 무스탕 또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이 약간 불어 느낌도 나네요. 네. MOUTON. 네. 양의 모피를 무통이라고 한다고 해요. 무통. 네.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무스탕으로. 그래서 이게 램 시트라고도 하거나 영어로 쓰면 쉽 뭐 이게 레더 뭐 예. 이런 식으로 재킷 그런 식으로 쓰이더라고요 영어로는. 콩글리시라고. 근데 이게 무스탕이 이 패션 아이템으로는 좀 어때요?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털이 있어서 럭셔리한 느낌이기도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장도 숏해지고 약간 가죽으로도 대비되고 이제 요새 뭐 에코퍼라던가 그런 것들도 이제 대비되면서 가격 면에서 조금 낮춰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입게 되게 내가 쉽겠죠. 봤을 때는 요즘에 나오는 건 그놈 힙합 때문에 힙합 걔네들이 그런 식의 뭐 플렉스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이렇게 뭐 과장된 옷을 입고 나면서 그거 때문에 일부 스트리트 브랜드에서 그 무스탕 쪽을 좀 기획하지 않았나. 근데 나도 생경했는데 최근에 계속 보내오는 자료들을 보면 무스탕 출시했다 이런 자료들이 꽤 오는 거예요. 오라 이거 봐라 이게 왜지? 저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10months 브랜드 원마일 이런 패션 브랜드들도 좀 많이 했었고 한 아이템으로 계속 길게 입고 가는 그런 이제 트렌디함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무스탕은 그거에 좀 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 아니 겨울 한철이기도 하고 이게 또 패션은 계속 바뀌니까 내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무스탕이 유행을 내년에도 하겠지만 근데 올해 스타일에서 약간 변형이 돼서 유행을 할 것 같기는 내년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플리스처럼 뜨느냐 안 뜨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 현재 스트리트 쪽에서 이게 나왔다면 그래도 걔네들 씬에서는 몇 년은 간다는 거거든요. 그쪽 그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 플리스도 그쪽에 일부 애들이 만들기 시작하더니 이게 이제 기성복 브랜드로 넘어올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건데 이 무스탕도 그런 식으로 넘어올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이슈가 되고 그런 있으니까. 흐름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옛날 5, 6년 전에 플리스 처음 스트리트 쪽에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이 느껴진다. 그러니 좀 주목해 봐야 한다. 뭐 이 정도. 근데 그런 흐름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MD들이 만들겠지 디자이너나. 디자이너들이. 그 기획하는. 약간 디자이너들이 조성을 하지 않을까.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몇몇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신상품을 걔네들도 뭐 이런 연구를 꾸준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레트로 트렌드에 가장 맞는 게 뭐고 지금 여태까지 안 나왔던 게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근에 트렌드 뭐 이런 뭐 컬러나 이런 것들 반영해서 이제 무스탕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 근데 반응이 좋아. 그러면 이제 히트를 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글로벌 브랜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선기획할 때 이제 유럽 출장 가서 자라 샘플만 부자게 사오거든요. 디자이너들 옛날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2000년 초반 그때까지도 그렇고 자라 같은 경우 전까지도 자라가 국내 진출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보내주는 거야. 해외 출장을 안 보내주는 거야. 왜 국내에서 할 수 있는데 가서 자라에서 그것만 사왔거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라가 그 샘플실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수천 장씩 신상품이 출시되니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라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소비 주체가 MZ세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스트리트 브랜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해외로 진출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있지. 그 노력은 또 다음에 기회에 한번 만들어가지고 얘기해 협회에서 행사하면 중국에서 바이오 블로우지, 일본에서 바이오 블로우지, 유럽에서 바이오 블로우지 다 불러와요. 전 세계에서 바이오는 다 불러와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조이스님은 네. 이번 겨울 무스탕 뭐 구매할 생각이 있어요? 구매는 안 하고 아 이러면 아직까지 트렌드는 아니야. 아니요 있던 디자인을 조금 변형을 할 생각입니다. 리폼을 합니까? 네. 오. 직접도 하니까. 아 정말? 저 집에 좀 남는 거 있거든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자켓 이런 거 있으니까. 네. 네. 공짜로. 아니 수선비 준다고. 능력자시네.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저희가 좀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혹시 덧붙일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나는 한태근 여사가 이 무스탕 이런 거 입고 나가면 상당히 어울릴 것 같은데. 옷이 없어. 나 그런 약간의 부담스러운 옷을 잘 못 입겠어. 형 그 무스탕에 절대 안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좀 그 까만 반 목티. 목티 맞아. 그런 거 딱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아니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머리 잘 색깔하고도 어울릴 진짜 잘 어울릴 네. 것 같아. 아니, 코디를 누가 해줘야 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가격으로 코디를 결정. 그러니까 요즘에 무스탕도 싼 거 많다니까 아까 맞아요, 얘기했잖아. 맞아요. 네. 아이 돈도 잘 버는데 뭐 비싼 거 사요. 아, 그래야 패션 시장이 살지 좀. 그러니까 죄송히 합니다. 예.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은 뜬다 안 뜬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뜬다 안 뜬다 브랜드는 뭡니까? 네 이번 주 뜬다 안 뜬다는 지난주 짝퉁 인터뷰에 출연했던 엄수연 한세임 K 팀장이 침이 튀도록 칭찬했던 그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패브리크에 대해서 야 이렇게 되나? 다소 뒷불 치는 듯한 느낌이지만 네.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어. 뜬다 안 뜬다로 한번 뒷담화 까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있을 때는 못하고 한번 다녀온 뒤에 네. 이 뜬다 안 뜬다에 패브리크 편집숍을 올려놨습니다. 뭐 지난주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브리크가 어떤 편집숍이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실 텐데 그거를 우리 B급 인생이 좀 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어쨌든 한세임 K가 이제 새로운 개념의 편집숍을 런칭했어요. 옛날에 편집숍이라 그러면 이제 뭐 동대문에서 뛰어다 팔든 아니면 일단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들을 편집숍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는 일단은 개념이 좀 다르게 어떤 이벤트성 기획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참여 중심으로 이걸 구성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그때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핵심은 젊은 세대들이 사진 찍으러 오는 편집숍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중동일까요? 거기랑 제일 중동에 자리가 나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기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나? 부천 중동에 20대들 굉장히 많죠. 맞아요? 네. 부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부망청 하나 이거 망쳐 올리지 마요. 이거 망쳐. 우리 그런 걸로 이슈들 잡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오히려 다른 데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물론 모든 다른 요인을 다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죠. 아니 중동점이 의외로 그 구매 파워가 있어요. 신촌점보다도 아마 중동점이 매출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소비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신촌에 갔을 때 백화점에 가서 누가 어떤 상품을 사느냐, 놀러 가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베드타운이 많은 데가 백화점 매출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네. 우리 조이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 패브리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요. 이 처음부터 또 설명해야 되는데 편집숍입니다. 편집숍. 네네. 이 한스 MK는 아시죠? 네. 예. 여기에서 이제 편집숍 전개를 하고 있는데 부천 중동에 현대백화점에 요걸 열었더니 지금 초반 분위기는 아주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 뒷부리 장소에서도 다시 이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진짜로 생각보다 젊은층 그 고객들이 좀 많이 와서 좀 놀고 간대요. 근데 사실 브랜드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가 이 타깃 고객층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 놀이터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좀 지향하는 편집숍이 맞아요. 편집숍으로 좀 기획을 했는데 요런 컨셉은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요? 협회 차원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진을 찍고 놀다 간다는 그런 컨셉이 저는 요새 이제 특히나 그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만 있고 막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런 데서 밖에 조금 나와가지고 그런 사진 찍으면서 놀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SNS에 올리고 그걸 또 그 같은 또래 MZ 세대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컨셉을 정말 잘 잡았어요. 네, 맞아요. 이 사진 셀카 찍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빛과 각도입니다. 빛과 각도. 충분한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반사판 들고 다니는 데 있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은은하게 해줘야 그러니까 돼요. 그게 반사판 역할이잖아. 본인이 원하는 이 조도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제 기사가 된 건데 여기서 이 패브리크만을 위한 그 막 콜라보 준비한다고 막 그때 막 떠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오늘 발표를 했어요. 뭐 어디랑 했어요? 금돼지 식당. 금돼지 식당. 금돼지 식당이라고 미슐랭 맛집이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저 그 기사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가 봐요. 그래서 그 식당하고 콜라보레이션한 제품들이 오늘 출시가 돼서 패브리크의 1차로 무조건 입점했다. 아니 근데 오늘 이 시점에 그 기사를 낼 거면 지난주 방송 왔을 때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으면 딱인데. 말이. 이 양반들 정말 방송은 모릅니다. 미호 누나가 2년을 방송했는데 내 말이 그때 그냥 했으면 일주일 뒤라도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 코너는요 우리가 그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뜰지 안 뜰지 개인적으로 한번 점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내 피셜이에요. 그래서 뭐 뜬다 안 뜬다를 선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B급 인생부터 그러면. 저는 뜬다고 봅니다. 이유는요? 이제 오프라인의 활용도가 상품 판매, 그러니까 밀어내기식 판매는 이제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느껴요 지금. 하지만 그 다른 달라진 환경에 맞는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빈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컨셉이 나와야 되고 이거보다 더 진보한 컨셉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프라인이 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뜬다. 네, 뜬다 한 표. 우태근 형님. 저는 일단 뜰 것 같은데. 뜰 것 같. 뜬다. 뜰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컨셉의 그 유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많이 나오면 더 좋지 뭐. 그렇죠. 많이 나오면 더 좋지. 더 좋은가요? 선전 효과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계속 좋다. 뜹니다. 네, 뜬다 두 표입니다. 좋아요. 우리 조이스님. 저도 뜬다.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같이 종합을 하면 그 다른 데에서도 이런 컨셉으로 하는 그런 편집숍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어떻게 융합을 잘 시켜야 그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게 조금 선두를 할 수 있는 패브리크가 선두를 할 수 있는 편집숍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좀 잡으면 더 앞으로 더 뜨게 되지 않을까. 저도 뜬다인데 말씀하신 만장일치라는 것처럼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셀카로 뭐 이 사진 찍는 장소로 유입을 시켰다면 이게 매출로도 사실 이어져야 2호점, 3호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들, MZ 세대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2호점, 3호점이 계속 나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 우리 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야. 예. 편집쇼 패브리크 만장일치 뜬다 나왔습니다. 뜬다. 예. 야, 열렬히 만장일치 응원합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처음이에요? 뜬다 치고 처음인 것 같은데. 웬만하면 제가 반대하거든요. 아 정말요? 예. 오늘 같은 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35회 1회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우리 조이스님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두 번째 방문이셨는데.
너무 더 그때보다 조금 주제가 달라지고 조금 풍성해진 느낌을 받아가지고 더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참여한 방송이면 안 본 거야. 예. 뭐 막판에 얼굴 빨개지시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2부는요. 굉장한 분이 오십니다. 제가 조금 들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2부도 꼭 챙겨서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